안녕하세요. 건설 다 까보자 김영기 아나운서입니다. 9월 벌써 추석 수학의 계절이 됐는데 사실 지난 여름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일본의 이해할 수 없는 경제적 조치들까지 건설업계도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건설업계 여러 가지 이슈들, 또 최근 이슈들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인프라 국제협력실의 황승현 실장님과 오늘 뜨거운 이슈 주제 토론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건설 다 까보자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첫 시간도 그렇고 두 번째 시간도 그렇고 이제 매 녹화마다 사실은 이 돈 얘기가 빠지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도 사실은 간접비 미지급 문제나 공사비 정상화 이런 얘기들 못지않게 또 중요한 얘기들을 나눠본다고 하는데 역시나 좀 이 돈 얘기가 좀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돈을 빼고서는 얘기가 안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돈이 충분해야지 이제 자재도 좋은 자재를 쓰고 인건비도 충분히 지급하고 그래서 이제 공사 품질도 확보가 되고 안전도 확보가 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보면은 자꾸 이제 건설에 투자하는 금액을 자꾸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그 내년도 SOC 예산 요구액을 보면은 18조 1천억 원인데 네. 올해 지금 SOC 예산이 19조 8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오히려 8.6%가 더 줄어든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자꾸 줄여나가니까 이 건설업계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지금 그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많이 치부해지셨어요. 아무래도 이 예산 얘기 나오고 나니까 더 깎였다고 하니까 좀 우리 건설업계 건설인들이 좀 더 박박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앞섭니다. 네. 그러니까 SOC 예산, 사회 간접자본 예산이 이제 네. 대폭 또 줄어들어 버렸는데 시민들의 삶과 이게 직결되는 거잖아요. 도로, 공항, 항만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간접자본인데 이게 투자가 줄어든다면은 결국에는 도로도 관리가 안 되고 항만, 공항 부실화, 노후화되고 이러면은 우리 이게 안전하고도 좀 직결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국민 생활에 필요한 이제 기반 시설이 이제 적기에 공급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삶의 질도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에만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지역 균형 발전도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제 SOC 예산이 일자리 창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SOC 건설 예산이 1조 원이 늘어나게 되면은 한 약 18,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이 되고 그다음에 2조 2천억 가량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현재 경제 위기나 지금 고용 절벽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SOC 예산 확대가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한 상황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게 대한건설협회 측 입장에서 보기에 이게 좀 타당한 요구인가요? 지금 정부가 건설 관련 대책을 여러 차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게 보면은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예타 면제 사업이 한 24조 정도 규모, 그다음에 이제 생활형 SOC 확충에 이제 48조, 그다음에 이제 노후 SOC 이제 안전 강화 대책으로 32조, 이렇게 총 104조 정도의 이제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들이 그 충실히 이행이 되려면은 생활 SOC에 매년 한 10조 정도가 앞으로 투입이 돼야 되고, 노인프라에도 5조 정도, 그리고 이제 남부 내륙철도라든지 이런 대형 이제 예타 면제 사업이 그 약속한 대로 이행이 되려면은 그 25조 이상의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제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얘기를 너무 하다 보면 이게 참 우리는 잘 안 와닿잖아요. 일단은 이 어느 기사에도 보니까 특히 가스관이나 송유관, 저수지 이런 기반 시설들이 좀 노후화돼서 보수가 시급하다. 그리고 종종 이제 사고 소식들도 좀 들려오고 하니까요. 이게 지금 얼마나 이 노후화가 좀 오래됐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진짜 위험한 상태인가요? 네,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기반 시설들이 다 이제 고도 압축 성장기에 이제 70년대, 80년대 대부분 급속하게 이제 압축돼서 집중적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노화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급격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이나 이제 주변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 20년이 넘는 노후 열수송관이 전국에 700개소 정도가 되고 네. 학교 시설도 30% 이상이 30년이나 이상이 된 낡은 건물들이 지금 있는 걸로 30% 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유관이나 통신구 이런 시설들도 설치된 지 20년 지난 비율이 90%가 넘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에 인천에 지금 붉은 수돗물 사태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 인재로 인한 사고라고 이제 발표는 됐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뜯어보면은 노화된 관로가 주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상수도관 중에서도 지금 30년 이상 노화된 관로가 그 14% 그리고 3만 킬로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노후시설물들이 전국에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언제 또 관리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인천의 이제 붉은 수돗물 사태처럼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또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노후 시설물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시급한 거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70년대, 80년대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10년에만 신경을 쓰고 네.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인식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필요성이 없다 보니까 그 기반 시설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일원화된 법 체계도 정비가 안 돼 있었고, 뭐 예를 들면은 도로, 철도, 항만 같은 이제 중대형 애소 시설하고 상수도, 공동구는 이제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이제 또 상수도, 급배수관이나 하수도, 뭐 가스, 열수송관 이런 것들은 각각 개별법에서 따로 관리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지난해 이제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이 됐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제 국민 안전과 밀접한 이런 기반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가 총괄적으로 앞으로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사실 뭐 그 법 제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예산 지원 부분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뭐 정부나 지자체, 관리 당국이 여러 가지 좀 협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네. 뭐 대한건설협회 측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을 좀 내는 활동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 사회 기반 시설들 건설 유지 관리를 민간과 조금씩 나누자, 민자 사업을 좀 활성화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기도 해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정부의 소시 예산이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이런 상황에서 노화된 이제 시설물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정부 예산 대신에 이제 시중에 풍부한 민간 자금을 활용하자. 그리고 노후 인프라 개선에서 더 나가서 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이게 뭐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속 지연이 되고 이게 모든 시설을 국민이 원하는 어떤 시점에 적게 공급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자 사업을 통해서 좀 더 빠른 시일에 이제 국민이 필요한 생활 시설 기반 시설들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국민이 이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자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게 뭐 민자로 추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속도도 잘 붙을 거고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민자라 그러면 민자 들어오는 거 이용료 부담 때문에 나는 반댈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민자 활성화에 대한 뭐 거부감이나 반대 여론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입 초기에는 이제 그 미래 수요에 대한 예측에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 민자 유치를 위해서 MRG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그게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제도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정부 재정 지출이 과다했던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국민들은 이제 비싼 통행료 그리고 이제 혈세 낭비다 이런 이제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 MRG 제도는 2009년도에 이미 폐지가 됐고 통행료도 지금 계속 이제 낮추는 노력을 해가지고 현재는 재정도로에 비해서 1.18배 수준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용인서울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재정도로보다 더 싼 이제 통행료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민자도로가 사실 재정도로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운영 기간하고 이제 부가세 문제인데요. 네.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도로의 운영 기간에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자 사업자는 투입한 이제 건설 비용을 운영 기간 30년 안에 다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통행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재정도로는 부가세가 없는데 민자도로는 이제 부가세 10%를 또 부과를 하거든요. 네. 이런 이제 국민이 어차피 이용하는 시설이고 또 비용으로 이제 민자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은 뭐 정책적으로 그런 배려가 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일례로 서울 외곽순환도로 최근에 이제 통행료를 낮췄는데요. 네. 그 30년을 그 법정 한도인 50년까지 운영 기간을 늘려서 50년간 이제 회수를 하면 되니까 그만큼 통행료를 또 다운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동도로와 마찬가지로 그 부가세가 면제가 된다면은 제정도로하고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민자 시설로 다시 또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민관이 나누면서 적절히 수익도 사실 어느 정도 좀 보장을 해주고 네,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보완된다면 그렇게 꼭 우리가 부담 가지면서 통행료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않아도 가능할 것이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네. 거. 좀 구체적인 대안들을 좀 주셨고 사례도 지금 언급을 해주셨어요. 정부의 그 정책 기조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금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3월에 그 공공성 강화를 포함해서 이제 민자 사업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민자 사업 활성화보다는 조금 이제 공공성 강화에 더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민자 사업이라는 것이 뭐 중앙정부도 있지만은 주무관청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네. 부분에서는 지금 아직 사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수준의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너무 부드럽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정부 정책 당국자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래 나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하실 것 같아요. 영상 편지 한번 어떻습니까? 만약에 정부 이 정책 당국자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면 SOC 건설 예산 이렇게 계속 줄여서만은 안 됩니다. 그리고 민자 사업 활성화가 뭐 이제 국민 인식도 지금 점점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 그 국민들 생활 안전이나 생활 편익을 앞당기기 위해서 꼭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정부 당국이나 주무관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민자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민자 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뭐 앞으로 혹시나 이제 대한건설협회 쪽에서 좀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계획들이 또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정부가 이제 민자 사업에 대한 시각인데요. 이제 공공성 강화라는 이제 이유로 민간이 제안했던 사업을 이제 재정 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정부 제도의 또 시장의 예측성이 지금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의욕이나 뭐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의욕이 많이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민자 사업이 지금 상당히 지금 침체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협회에서는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민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다가 또 제출한 바도 있고, 그리고 정부 당국자하고 긴밀하게 또 대화를 나누면서 민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자, 정부와 국민 그리고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좀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좀 더 합리적인 이런 개선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웃을 수 있고 모두 다 안전한 인프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건설업계 이슈들 오늘도 한번 실장님과 함께 훑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구독 그리고 좋아요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죠? 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흔들어주세요. 네.